조용히 공부해. 조용히 공부하라니까 왜 저기서 수다만 떨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자, 봅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이 몇 가지만 좀 안내 사항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언뜻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요일 날 우리 오늘 수업 있고 그다음에 수요일 수업이잖아. 수요일 수업인데 수요일 날 제가 건강 검진을 하러 가요. 나 걱정돼. 왜 또 이렇게 좋아하냐? 건강 검진을 하러 가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수업이 수요일 수업이 이동을 합니다. 수요일 날 안 하고요. 이동하는데 뭐 이번 주 일요일로 이동해요. 일요일. 근데 이게 이번 주가 무슨 주니? 설이 있는 주죠. 설 휴일이 목금토일이야. 그래서 설 연휴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은 집에 있을 것 같아서 어디 가니? 네. 연휴에? 네. 갔다가 마지막 날에는 오니? 아니, 언제 오는데? 저는 오잖아. 꿈속에서 살겠습니다. 뭐라고? 꿈속에서 살겠습니다. 뭔 소리야 이건 또. 꿈속나라로 갈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올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시로 원래 오후 1시잖아. 오후 1시부터 2시 40분으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금토에 과학 수업을 또 부득이하게 못했잖아.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다음 주 일요일과 그 다음에 3월 1일 휴일이 하루도 없네. 3월 1일 요렇게로 조금 옮길 예정이에요. 일단 그렇다는 거. 아니 진짜예요. 진심으로 하는 거. 진심으로. 대신에 수요일 수업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금토도 과학 수업이 없어요. 왜 없느냐? 설이잖아. 설인데 또 나와가지고 수업하라 그러면 좀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면 또 뭐 과학 수업 이번에 금토 수업 못한 거는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줄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또 내가 왠지 너무 날로 먹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긴 해요. 자 어쨌든 수요일 수업이 일요일로 간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1번, 2번이 있어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다음 주 월요일 이때까지 불길하죠? 이때까지 수업했던 내용 뭐 좀 쌓였어. 그 뭐 이제 다항식의 계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연립방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했는데 교재에 있는 문제만 반드시 있는 문제로만 문제 중에서 15문제를 테스트 봅니다. 해가지고 잘 보면 선물이 있어요. 선물 있고. 저 중간에 엄청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요.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잖아요. 유튜브에.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설 동안에 설 연휴 동안에 한번 열심히 보라라는 그런 의미가 돼. 어? 엄마 도와줘야죠. 엄마가 왜 도와줘? 하이. 친구 고생이 많구만. 야, 니네들 왜 불 끄고 뭐 하냐? 귀신놀이 하냐? 아니요. 불은 왜 끈 거임? 좀 꺼줘요. 얘랑. 뭘 꺼달라고? 꺼드릴까요? 저기 있잖아, 불. 아 뭔지 모르겠어. 근데 불은 왜 꺼? 아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지? 다 꺼봐. 다 끄면 다 꺼져. 아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왜 불은 왜 끔? 이 친구 고생이 많구만. 원래도 칠코스가 땄어요. 원래 길치코스. 왜 또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또 헤매고 그래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소진이한테 연락을 해보자. 출발하세요. 이 친구 또 어디 가서 또 눈 온다고 또 안 오는 거 아니야? 아니 걸어서 올 수 있는 놈이. 그러고 보니까 다 걸어서 올 수 있구나 그때들은. 소진아 어딨니? 어서 와라. 오늘 세훈이는 일이 있어서 못 온대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유 저야 뭐 제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래요 갔다 왔죠. 가슴이 아프긴 하지만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거죠. 너무 매정한가? 뭐 열심히 오고 있는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앉아보시고 여기 지금 유선이한테 얘기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업이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가서 수요일 수업을 일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40분 시간은 똑같아요. 이 시간으로 조금 옮기려고 합니다. 그 걱정이야. 건강검진 받았는데 또 뭐 큰 병이라 그러면 어떡해. 아니겠죠? 아닐 거라 굳게 믿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 지금까지 한 거 중에서 교재에 있는 문제 중에서 15문제를 테스트를 봐가지고 잘 보면 상품이 있음. 잘 못 보면 혼남. 밖에 노래 꺼도 돼요? 노래는 꺼도 되는데 근데 니네 뭐 하냐? 불 꺼놓고? 귀신놀이 하냐? 뭐 공부하라니까 수업 수업. 공부하라니까 왜 자꾸 이렇게. 파이팅! 여튼 이 두 가지 사항을 좀 안내 드리고요. 자, 오늘 수업을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몇 페이지인가요? 보니까 제 생각엔 29페이지부터 보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예. 맞죠? 그래요. 28페이지고. 아, 마지막 거 하나. 그것도 풀었는데 그대가 안 쓴 것 같아요, 왠지. 아 그래요? 그쵸? 유선 28페이지에 275번도 풀었지 우리. 그때도 깨끗한가요? 답은 써 있어? 그래요. 풀었던 기억은 제가 풀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미심쩍다면 한번 다시 풀어볼 수 있어요. 275번 문제 어려운 문제니까 한번 다시 또 보고 가죠. 소진이가 올까봐 지우지를 못하겠어요. 소진이 오면 또 쓰기 그러니까. 자, 275번. 요거 연립방정식 푸는 순서 기억나니? 4단계? 4단계 중에 1단계가 뭐였죠? 1단계? XY죠. 그렇지. x랑 y를 각각 무엇으로 둘 것인가? x, y를 정한다. 그게 1단계였죠. 그 다음에 2단계는 뭐죠?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식으로. x하고 y가 들어가 있는 식으로 바꾸는 거. 변환. 그게 2단계고 그 다음에 3단계는 뭐죠? 크기. 식이 2개 보통 나오게 되죠. 연립방정식이니까 2개 나오면 연립방정식 풀기. 푼다는 게 영어로 뭔지 아니? 솔빙. 굳이? 그래요. 한글로 풀기. 어쨌든 연립방정식 푸는 게 세 번째 단계. 요거 할 때는 대입법이나 가간법을 써가지고 푸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단계는 뭐였죠? 꼭 해줘야 되는 거 있어. 그래요. 나온 해를 보고 답이 무엇인지 문제의 뜻에 맞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답을 내는 4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요 4단계에 입각해서 한번 문제를 계속해서 오늘도 그렇고 아마 오늘 활용 문제는 다 풀 건데 사실 넘어가서 부등식도 풀었으면 좋겠지만 일단 현실적인 목표는 연립방정식 문제를 다 푸는 거. 활용이 또 문제들이 이렇게 길어요. 문제들이 길고 또 어려운 문제들은 또 어려워가지고 식 세우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차근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275번을 보니까 A, B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A가 12일, B가 10일 동안 하여 완성할 수 있는 일을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이라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왜 하필이면 일을 막대기 모양으로 하나요? 그냥 막대기가 편해서 그렇게 해요. 이 막대기의 길이를 얼마로 두면 좋을까? 얘랑 1이라는 건데 똑같은 일이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1의 양이라는 거를 여기는 마음대로 둬도 돼요. 1이라고 둬도 되고 아니면 뭐 100이라고 둬도 되고 마음대로 둬도 되는데 일단 이 1의 전체 양을 1이라고 한번 둔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똑같은 양의 1인데 A가 하면 요거를 하는데 며칠이 걸린다? 12일. A가 혼자서 일을 하면 12일이면 1이라는 양의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혼자 일을 하게 되면 10일 동안 일을 하면 역시나 1이라는 일을 해? 하필이면 숫자 1이라는 그래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실 이 첫 번째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 그거를 하기 앞서서 일단 X랑 Y 정하기부터 먼저 1단계. X는 그러면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X라는 녀석은 갑자기 A가 땡땡땡땡땡 Y는 B가 땡땡땡땡땡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일을 A가 혼자 한다면 며칠이 걸리는지 일을 하는 날수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서 A가 일을 하는 날수 B가 일을 하는 날수를 Y라고 이렇게 두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A가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식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뭐 전체 하는데 1이 걸리는데 12일 걸려? 그러면 12분의 1씩 하네 하루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얘는 하루에 10분의 1씩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10일 동안 일을 하면 1이라는 양을 100이라고 할게요. 자꾸 숫자 1하고 2라고 헷갈리네. 자, 100이라는 일을 12일 동안 하게 되면은 얘는 12분의 100만큼씩 하루에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얘는
10만큼씩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x랑 y라고 하는 건 일을 하는 날수라고 이렇게 둬요. 아 그래 서진아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 친구 나빠요. 자 보면 소진이가 왔으니까 다시 한번 재방송. 원래 수요일 날 수업이 있어요. 수요일 날. 이 친구 머리를 깎았구만. 그래요. 아 우리 월수 수업이잖아. 그런데 수요일 날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가지고 수요일 수업을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그 설 연휴가 끝나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 1시부터 2시 40분 원래 하던 시간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옮겨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요까지는 뭐 오케이일 테고 중요한 건 이거야. 다음 주 월요일에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교재에 있는 문제 지금까지 진도 오늘까지 진도 나가는 것 중에서 15문제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심지어 숫자도 안 바꾸고 낼 거니까 15문제라고 하면 그래도 단원당 한두 문제씩 정도 되겠지? 그 정도씩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봐서 잘 보면 상품이 있으니까 꼭 잘 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준비를 좀. 설 연휴 동안에 놀지 말고 공부 좀 해라 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275번을 좀 풀어보면 어디냐면요. 28페이지예요. 28페이지 275번. 자, x랑 y 놓기 했어. 다음에 2단계. 이제 말을 식으로 바꿔야 될 때가 왔죠. 말을 식으로 바꾸면 자, 거기서 보면은 A가 6일, B가 15일 동안 일하여 완성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얘 같으면 이 식을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요? A가 6일, B가 15일 동안 일하여 완성하였다. 완성하였다. 얘가 아까 이렇게 그런 게 해석을 잘못했어요. 왜 아무도 나한테 태클을 걸지 않은 거야? 지금 다시 보니까 1의 양이 100이에요. 1의 양이 100인데 A라는 녀석이 12일 그리고 플러스 B라는 녀석이 10일 이렇게 일을 했을 때 100이라는 1의 양을 했고 아이고 위에 문장을 보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밑에 A가 6일 똑같은 양의 일인데 100이라는 양의 일을 하게 되는데 A가 이번에는 6일 그 다음에 B가 15일 이렇게 일을 하면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군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X하고 Y를 놓는 것부터 틀렸어요. 일을 하는 날수는 12일, 10일, 6일, 15일이라고 줬으니까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고 뭐라고 둬야 되느냐면은 얘가 A가 12일 동안 일을 하고 B가 10일 동안 일을 해서 100이라는 양의 일을 했으니까 X라는 녀석을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 하루에 하는 일의 양으로 두는 거야. 그리고 얘는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으로 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걸 보고 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은 X인데 그만큼씩 12일 동안 일을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은 A가 한 일의 양은 12 곱하기 X 하루 동안 하는 일 요거는 12일이라는 의미니까 12 곱하기 X 만큼이 A가 한 일의 양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열흘 동안에 한 일의 양 총량은 11 곱하기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인 Y 이렇게 곱해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A가 한 일의 양이 여기 12X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10Y에 해당하는 거는 B가 한 일의 양이지. 한 일의 양.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된다? 전체 100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고요.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돼. A가 6일 일하고 B가 15일 일했대요. 그러면 유선 자 A가 한 일의 양은 어떻게 될까? 토탈리 한 일의 양은 일을 한 날수 며칠? 6일 곱하기 X 하루에 하는 일의 양 X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한 일의 양은 15일 곱하기 하루에 Y씩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100이 돼야 된다. 한 일의 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1번, 2번 식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3단계를 할 거니까 자 3단계 이제 얘네 두 개를 풀어야 되겠죠? 풀어야 되니까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 12x 플러스 10y는 100 요게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6x 플러스 15y는 100 요게 두 번째 식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풀어봅니다. 가간법을 이용하면 풀 수 있겠죠? 자 가간법을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대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풀이 방법은 몇 번씩에 뭘 곱해주면 좋을까? 2번에 어. 2를 아우 그래요 훌륭해요. 여기다 양변에다 2씩 곱해주면 2번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면 12x 플러스 30y는 200 이렇게 바뀌겠네. 그렇게 해서 1번이랑 2번이랑 얘는 2 곱하기 2한 거고 얘랑 얘랑 두 개를 연립을 시켜줍니다. 연립을 시켜주면 빼주면 되겠죠? 요 중간에 거는 됐고 없다 치고 첫 번째 거는 세 번째 거는 연립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12x랑 12x랑 빼니까 없고 그 다음에 10y에서 마이너스 30y라니까 마이너스 20y가 남을 테고 그 다음에 100에서 200을 빼니까 마이너스 100 이렇게 둘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y 값을 알았어. y가 얼마라고? y가 5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y가 5라는 걸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1번식이든 2번식이든 y 값을 넣어가지고 x 값을 구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1번식에다 y를 5를 넣으면 얘는 12x 플러스 50이 100이다 라고 이렇게 될 것이고 결국 12x가 그러면 12x는 50이네? 그러면 x는 얼마? 12분의 50이구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의 약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약분을 해주는데요. 얘가 6분의 25 더 이상 약분 안 되죠? 6분의 25씩 이구나. 근데 지금 이제 구한 x하고 y 값이 뭐였냐면은 a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6분의 25다. 그리고 b가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이 5다라는 걸 구한 것이야. 그러면 이제 3단계까지 했고 4단계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그걸로 답을 이제 내줘야 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일을 a가 혼자 한다면 며칠이 걸리는지. 얘가 하루에 6분의 25씩 하는데 총 100만큼 하는데 며칠이 걸리겠느냐. 자, 그러면 하루에 6분의 25씩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날수 며칠 이렇게 곱했을 때 그게 총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100이 돼야 되는 것이야. 그렇죠? 이 일, 똑같은 일을 A 혼자 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루에 하는 일의 양 그리고 A가 일하는 날수 곱하면 100이 나오는 이러한 네모 값을 구해주면 된다. 1차 방정식 한 번 더 풀으라는 얘기죠. 이러면 100 곱하기 뒤집어서 25분의 6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푸는 거. 그러면 시원하게 약분이 되네요. 4 곱하기 6 해가지고 답은 얼마? 24일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24일이요 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것이야. 연립방정식 푼 거 해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가려면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요. 세훈이가 없으니까 소지가 조용한 것 같아. 잠깐만. 세훈아 보고 있니? 네, 동영상은 보라 그랬는데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다만 너 없으니까 야 평화로워. 어디였어요? 모르겠어요. 연락이 왔는데 오늘 세훈이가 일이 있어서 못 가요라고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지. 자, 일이 있어도 꼭 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 그래서 자 오늘 계속해서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죠. 비슷한 내용이야. 이거 1, 2, 3, 4단계를 거쳐서 푸는 거. 자,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276번. 이 거속시 문제 나와요. 거속시 문제. 거속시. 유선, 거속시 문제는 초등학교 때 좀 풀어봤나요? 그래요. 자신 있어요? 그래요. 딱정벌레, 무당벌레가? 딱정벌레. 비슷한 벌레였어. 또 무당벌레를 하나 또 그리지 아니할 수 없군요. 거속시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276번 읽어봤나요? 왜 276번도 푼 것 같은 기억이 나지? 그렇지 않니? 그렇지. 277번부터 풀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276번 다시 한번 풀어보죠. 1단계 x랑 y 정하기. 자, 여기서는 x랑 y를 뭘 두면 좋을까요? 백식을 거리 무슨 거리? 내려온 거리. 내려온 거리를 x. 오케이. 내려온 거리. 자, 그럼 y는 뭐라고 두면 좋을까요? 올라간 거리. 그래요. 그대들이 참여해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책임전가. 자, 2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걸 x랑 y를 이용해서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죠.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시속 6km로 걸어서 라고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얘랑 얘 사이에 관계가 하나 나와. 왜? 내려온 거리라고 하는 건 올라갈 때보다 4km 더 길다라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 내려온 거리라고 하는 거는 올라온 거리에다가 4만큼 더한 거리가 일단 내려온 거리다라는 이런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왜? 내려온 거리가 x고 올라간 거리가 y니까 x는 y 플러스 4 나와 있죠? 올라갈 때보다 4km 더 먼 길을 간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모두 6시간이 걸렸다. 이거 뭔가 시간으로 식을 하나 세워줘야 될 것만 같아. 왜? 문제에서 자꾸 시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 이 무당벌레에서 알 수 있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니까 그럼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될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의 거리 y 그리고 속도가 2라고 했으니까 2분의 y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야. 그렇겠죠?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어떻게 돼요? 속도가 6으로 해가지고 거리가 x만큼이니까 6분의 x. 2분의 y 플러스 4 아 여기 y 플러스 4라고? 네.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은 그 문제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이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란 말이죠. 맞나요 소진?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문제에서 보니까 총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래요? 6시간이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합한 게 6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죠. 누구냐 또? 세홍군데? 세홍군. 전화를 받아서 이 친구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부가 아프신가 봐. 자,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세웠어. 자, 오케이. 자, 식 두 개 세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은 쌈 단계. 얘네 두 개를 풀어줍니다. 풀어준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좀 익숙한 걸로 바꿔보도록 하죠. 1번이라는 녀석을 y를 넘겨가지고 x-y는 4라고 이렇게 좀 친숙한 꼴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 요렇게 생긴 두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뭘 곱해주면 좋을까? 소진. 두둥. 여기를 보세요. 여기 뭔가 이렇게 분수가 나와 있으니까 좀 불편하잖아. 6 곱하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6을 양변에다 곱하는 것이야. 6을 곱하게 되면 앞부분은 3y, 그 다음에 뒤는 플러스 x는 36. 이거 6 곱할 때 이쪽에 6 안 곱해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곱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게 2번식이 되고요. 이게 1번식이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뭐 특별히 더 할 필요도 없어. 왜? 여기 x 있고 여기도 x 있으니까 두 개를 살포시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4y가 이쪽에서 나올 거고 x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나와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32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y는 얼마? 8. 근데 요까지가 이제 3단계고 물론 뭐 x 값도 구해줄 수 있어요. x는 y에다가 8을 넣으면 되거든. x는 얼마? 12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3단계고 마지막으로 4단계 문제의 뜻에서 원하는 답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내려온 거리를 구하여라. 내려온 거리니까 x 값을 물어봤단 말이죠. 따라서 4번에다가 답은 12km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 하기 전에 이제 x가 12가 맞는지 여기다 숫자를 한번 싹 이렇게 넣어서 풀어봐도 되겠죠. 2분의 8은 얼마예요? 6분의 12는 얼마예요? 4 더하기 2는 얼마예요? 맞네요.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76번은 답 12km다 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 푸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스폰지밥이냐? 지난 시간에 그렸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77번 이제 트랙 도는 문제를 조금 보도록 하죠. 활용 문제가 되게 다양해요. 문제를 얼마든지 다양하게 낼 수 있어서 이것저것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좀 필요하죠. 걸레를 좀 바꿔야 되나? 잘 안 지워지는 것 같아. 자, 277번. 이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는 있잖아. 유선. 그대가 이제 대입법과 가감법을 원활하게 아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거를 연습하는 부분이야. 알겠죠? 일단 가감법, 대입법은 기본으로 되어야 해. 계산 틀리지 않고 할 수 있어야 돼. 자, 또 이렇게 협박 한번 하고. 자, 1단계. x랑 y를 뭘로 둘까 보면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둘레의 길이가 걸어간 거리. 누가 걸어간 거리?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너무 날로 드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형이 그러는 거. 그렇지. 형이 걸어간 거리. 형이 걸어간 거리. 유선아, 소진이는 왜 형이 걸어간 거리를 x라고 두자고 얘기를 했을까?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 얘기한 게 형이 걸어간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x를 형이 걸어간 거리라고 둬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보통 열의 9 정도는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맞아요. 여기서도 맞고. 가끔 이렇게 원하는 거를 딱 x라고 뒀을 때 안 나오는 문제가 가끔 있거든. 그거는 뭐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고, 보통은 이렇게 둬요.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x라고 두고. 그럼 y는 뭐가 들어갈까? 동생이 걸어간 거리. 왜? 형이 걸어간 거리였으니까 아마도 동생이 걸어간 거리도 뭔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x, y를 두면 1단계는 됐어요. 1단계는 됐고 2단계 이제 말을 식으로 바꾸는 단계가 됐죠. 자, 둘레의 길이가 1.3km의 운동장에 형과 동생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 출발해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 아하. 그러면 운동장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이야.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주변을, 여기가 출발선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형이 돌고 이쪽으로 동생이 가고, 그런데 이 둘레의 길이 총 길이라고 하는 게 1.3km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네요. 그쵸? 그리고 형은 보니까 속도가 어때요? 분속 80m, 80m per min 이 속도로 가고, 동생은 50m per min. 왜 동생은 왜 이렇게 느리지? 이 친구 50m밖에 못 가나? 1분에? 자, 어쨌든 이렇게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형이 걸어간 거리, 동생이 걸어간 거리라고 이렇게 뒀을 때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형이 걸어간 거리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식을 써보면은 얘가 형이 이만큼 가가지고 한 이 정도 갔겠지. 동생은 이 정도 가가지고 딱 만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형이 걸어간 거리랑 동생이 걸어간 거리랑 둘이 합해서 얼마가 돼야 된다? 1.3. 그렇지. 한 바퀴 1.3km만큼 걸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을 세울 때 x 플러스 y는 얼마라고 일단 두면 될까? 얘가 뭐 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하는 게 좋겠죠. 이 특히 소진아,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거리 문제에서는 단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해.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속도가 80m per min 이렇게 줬잖아. 분속 80m. 근데 여기는 1.3km 이런 식으로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단위를 미터 단위로 통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킬로미터 단위로 통일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통일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킬로미터로 바꾸게 되면 너무 복잡하겠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요걸 그냥 미터로 바꿔줘요. 1300m 맞죠? 1300m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형이 걸어간 거리랑 동생이 걸어간 거리 합해서 1300m여야 된다. 요게 첫 번째 식이 되는 거고요. 둘이 걸어가서 한 바퀴가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동시에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는데 딱 만난 시간까지 이동한 시간은 그럼 어떻게 될까? 이동한 시간이 둘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왜? 같은 시간에 출발해서 동시에 만났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형이 걸어간 시간이 뭐 10분인지 20분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0분이었다고 한다면 동생도 20분 걸어가서 이 1300m를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동한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형이 걸어간 거리는 x미터야. x미터고 그 속도가 80이니까 80분의 x 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형이 걸어간 시간이 되는 것이야. 왜? x가 형이 걸어간 거리였고 80이 얘의 속도니까 시간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형이 걸어간 시간, 형 걸어간 시간 그거랑 뭐가 같으냐면 동생이 걸어간 시간이랑 같다는 거지. 그래서 동생이 걸어간 시간을 50분의 y라고 이렇게 둘 수 있을 거예요. 동생이 걸어간 거리는 y고 속도는 50m/min이니까 그게 서로 같다라고 돼야 되는 거야. 왜?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뭐 20분이 걸렸든 30분이 걸렸든 얘도 30분, 얘도 30분이니까. 그래서 시간이 같다라고 이렇게 두게 되는 것이죠. 동생, 시간. 자, 그게 두 번째 식입니다. 요거 두 개를 이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3단계예요. 3단계. 3단계에서 얘는 바꿀 거 없어요. 그냥 x 플러스 y는 1300이라고 써주고 여기 요 두 번째 식 요거는 어떤 식으로 바꿔주면 좋을까? 이런 거 봤니? x자로 이렇게 쏙쏙 곱하는 거? 몇 번 얘기했었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분수는 분수다. 분수가 분수지 소수냐? 자, 분수는 분수다 꼴이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주냐? 이쪽에 있는 분모랑 이쪽에 있는 분자, 이쪽에 있는 분모랑 이쪽에 있는 분자 x자로 곱해줘서 그대로 등호를 써주면 돼요. 뭔 연이냐? 80 곱하기 y, 80y는 50 곱하기 x에서 50x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뭐 정확히는 이게 뭐 얘와 얘의 최소 공배수인 뭐 4천을 양변에다 곱했다라고 생각해줘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요게 1번이고요. 요게 2번이니까 2번 경우에는 가감법을 쓰는 것보다는 왠지 대입법을 쓰거나 아니면 얘를 좀 간단하게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죠? 일단 한쪽으로 넘겨요. 넘겨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50x 플러스 80y가 빵! 이렇게 되는데 0 불편하잖아. 공 하나씩 떼줘. 떼도 괜찮아요. 왜? 나누기 10을 하는 건데 0 또 나누기 10 해줘도 어차피 0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8y는 0이다 라고 이렇게 2번식을 조금 바꿔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얘랑 이제 5배도 곱하기가 싫어서 이러고 있죠. 1에다가 그냥 5배를 이제 곱해보죠. 5배를 곱해보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5x 플러스 5y가 되고 우변은 1300에다가 5를 곱하니까 6500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두 개를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날아가고 남는 거는 13y가 650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제 y 값을 구할 수 있죠. 6500 나누기 13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딱 떨어져요. 얘가 13의 배수야. 6500이 얼만데요? 나눠보면 6500 나누기 13 하면 100이 돼요. 500 곱하기 13 하면 6500이거든. 자, 그럼 y가 나왔어. y가 나왔으면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x 값도 구할 수가 있겠네요. x는 얼마? 800. 왜? x 플러스 y가 1300이니까 y가 500이었으면 x는 800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단계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4단계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라고? 형이 걸어간 거리 x네. 그래서 답을 써줄 때는 답 800이야. 4단계 답은 800m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 아니 무슨 뭐 문제 푸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특히나 이렇게 활용 같은 경우에는 x랑 y를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형이 걸어간 거리, 동생이 걸어간 거리로 x, y를 두는 방법이었고 똑같은 건데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이제 주어도 되겠지? 눈을 크게 뜨고 보삼. 그리고 비교를 해보고 어느 게 더 편한지 얘기해줘. 자, 1단계부터 똑같은 문제인데 1단계부터 다시 풀어볼게요. 1단계는 x를 형이 걸어간 시간으로 두는 거야. 그리고 2가 아니라 y가 동생이 걸어간 시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면은 제가 그 형이 80m per 분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형이 걸어간 거리가 80x가 돼요. 속도 곱하기 시간 해가지고 거리가 되거든. 형이 걸어간 거리 이거 그 다음에 동생이 걸어간 거리는
똑같이 50y가 돼요. 이게 둘이 합한 게 얼마가 돼야 되냐면 트랙 한 바퀴니까 130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이 걸어간 시간이랑 동생이 걸어간 시간이랑 같다 라고 둬버리는 거죠. 그럼 x하고 y하고 같다 라고 이렇게 응? 갑자기?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이야말로 노골적으로 대입법 쓰라고 외치고 있죠. y 대신에 x를 넣어주세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y에다가 x를 넣어요. x를 넣으면 첫 번째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80x 더하기 50x가 되겠지. 그래서 총 130x가 1300이 된다는 얘기니까 130x는 1300이야? 그래? 쉽네. x는 10 이렇게 10. 그런데 단위가 뭘까? 계속해서 미터 퍼 미닛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으니까 분이야. 10분. x가 10분만 걸어가면 되는구나 라는 걸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y도 10이야. y도 10분. 그래 알았어. 그런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형이 걸어간 거리잖아. 형이 걸어간 거리니까 형은 1분에 80m씩 가는데 10분 동안 걸어갔다. 따라서 형이 걸어간 거리는 얼마? 800m다 라고 이렇게 4단계가 한 방에 800m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2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3단계가 여기가 되겠네요. 해가지고 x랑 y 값 구하고 4단계 답은 800m다. 답은 똑같이 나오죠 당연히. 800m가 나오고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거기서 물어보는 거가 이제 형이 걸어간 거리다니까 x에다가 이렇게 바로 넣고 풀었을 때 조금 더 복잡하지 왼쪽 거보다.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기는 뭐 사실 이렇게 풀면은 더 간단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x랑 y는 어떻게 정해요? 그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너희들도 알게 돼 이렇게 얘기하기엔 좀 너무 무책임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가능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x랑 y를 굳이 그렇게 둬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시간으로 한번 두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소진아 뭔 소린지 알겠? 이거랑 이거 차이가 뭔지? 뭔데요? 차이가 뭔가요? x랑 y를 그래요. 훌륭해요. 여기는 거리라고 뒀고 여기는 걸어간 시간이라고 둔 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278번을 한번 볼까요? 배를 타고 길이가 36km인 강을 이번엔 또 강을 간대요. 아주 문제가 다양해. 이 단어는 정말 문제가 다양하죠. 자 그러면 그래요. 각자 이제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x로 두면 좋을지 뭐를 y로 두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칠판을 지울게요. 대승력 후후. 그래요. 유선, 그대가 x와 y를 한번 결정해 볼까 이번엔? 아니야. 뭐를 x, 뭐를 y라고 두든 쌤이 다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질러. 뭐 또 이상한 거 아니야? 배의 길이 막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배의 길이 뭐 이런. 이거. 왜 거기 탄 사람의 몸무게 이런 걸로 하지? 아니 몇 명 탔는가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자, 278번. X는 배의 속력, Y는 강물의 속력. 그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들어도 돼요? 뭐 물론 되죠. 안 될 거 없어. 웬만큼 진짜 이상한 거로 두지 않는 이상은 식을 써가지고 풀 수 있어요. 자, 소진. 그대 보고 x, y를 정하라고 하면 뭐라고 두겠어요? 배의 속력가 음. 얘가 지금 내려갈 때하고 올라갈 때가 뭐가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강이 있어요. 강이 있고요. 여기가 상류고 하류면 강물은 항상 이쪽으로 흐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 배의 속력에다 강물의 속력이 더해져서 빨리 내려가. 상류에서 하류로 갈 때는. 근데 하류에서 상류로 갈 때는 어떻게 돼? 그렇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서 그만큼의 속도로만 계속해서 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야.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그림을 이렇게 써놓고 상이랑 하만 써놓으니까 별로 와닿지 않나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일단 x라는 녀석을 배의 속력
그리고 y라는 녀석을 강물의 속력이라고 둬보죠. 강물의 속력 이렇게 둬 놓으면 자 길이가 36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는 6시간이라고 했어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뺀 만큼 그러니까 방향의 반대로 거슬러 가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겠죠. 느려진 건데 가는 거리가 36km 이렇게 됐을 때 이게 6시간이다. 6시간 다니는 킬로미터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2단계예요. 2단계인데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세워주고 두 번째 식은 이제 똑바로 내려가야 돼. 상류에서 하류로. 그렇게 되면 분모가 달라지지. 거리는 똑같이 36km야. X 플러스 Y. 그렇지. x 플러스 y로 밑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배가 이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그림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면 얘가 x 킬로미터로 가고 있었는데 킬로미터 퍼 아워로 가고 있었는데 강물이 y 킬로미터 퍼 아워로 뒤에서 밀어주니까 내려갈 때는 x 플러스 y의 속력으로 내려가고 거슬러 올라갈 때는 x 마이너스 y. 심지어 배가 가는 속력보다 강물이 더 빨리 내려간다. 그러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배가 이동하는 속도는 4km인데 강물은 6km로 내려간다?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가도 계속 뒤로만 갈 수 있지.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x 마이너스 y라고 아까 뒀어도 상관은 없다는 이거죠. 그래서 x 플러스 y가 분의 36이 몇 시간 걸렸대요? 3시간.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세워주면 되겠네요. 이게 2단계. 2단계가 되고 그럼 이제 3단계는 얘를 풀어줘야 되는데 소진. 이 첫 번째 식을 어떻게 풀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써주면 우리가 좀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모양새가 될까요? 좌변은 분수꼴이고 우변은 그냥 숫자 하나니까 그래? 양변이가 X 마이너스 Y. 약분? x 마이너스 y랑 36이랑 약분이 될 만한 부분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분모 부분을 위에다 곱해주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양변에다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를 곱하는 거지. 그럼 36은요? 그러면 36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왜? x 마이너스 y를 곱해서 쫑쫑 없어지고 남는 건 36밖에 없거든. 36은 6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렇게 첫 번째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면 36은 3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첫 번째 식을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 36은 6x 마이너스 6y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식은 36은 3x 플러스 3y가 되니까 그래요? 그럼 여기다가 2배만 곱해주면 되겠네. 2배를 곱해가지고 1번식은 됐고 2번식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해주면은 72는 6x 플러스 6y 이렇게 되고요. 지금 여기서 구하려는 게 뭐니? 배의 속력이니까 x를 구하고 싶은 거죠. x를 구하고 싶으면 y를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바로 x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얘랑 어떻게 해주면 될까? x를 남기고 y를 없애주고 싶은 거니까 얘랑은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입모양이 빼기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입모양이었는데 아닌가? 그냥. 그래요? 알겠어요. 더해요. 더해주면 36이랑 72랑 더하면 108.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더하면 12x. 그 다음에 얘는 없어져요. 해가지고 x가 얼마라는 건가요? 108 나누기 12 하면 108 나누기 12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9예요. 12 곱하기 9하면 108이거든. 그래서 x가 9구나. 뭐 사실 y값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묻는 게 배의 속력이니까. 그래서 답은 9km/h예요. 라고 이렇게 해서 몇 번을 골라주면 됩니까? 그렇죠. 정답 골게터가 필요해요. 이럴 때만 아쉽죠? 자, 그래서 278번의 답은 5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풀어줄 수 있겠나요? 이제 속도,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뒤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니까 그들이 풀어보게 될 거예요. 오늘 뭐 별거 없이 그냥 계속 문제만 풀 거예요. 활용 문제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활용 문제를 다 하든 못하든 일단 이 책에 있는 녀석의 활용 단어는 오늘 끝내는 거예요. 자, 아직도 남아있어요. 농도에 대한 문제. 이것도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 하는 문제긴 한데 기억나니? 이 식?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식? 네. 본 적이 있는 것 같죠? 그거 쓰는 거예요. 이게 시험은 안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시험이 있었어?
뭐 쪽지 시험인가요? 아니. 어우, 초등학교 때 시험 없었어요? 나 기억이 안 나. 초등학교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중간고사는 기억. 어머나. 아 그래 봤던 것 같아. 봤는데 근데 석차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치? 거기서 기말고사에서 이윤대 선생님이랑 왜죠? 너무 어렵기 때문인가요? 이런 선생님 아닌데 선생님도 그대들에게 너무 이렇게 시련을 미리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거 자, 선생님 어쨌든 여기 29페이지에 있는 농도에 대한 문제를 보면 왜 갑자기 또 소금의 양으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놨을까? 일단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소금물이랑 소금이랑 어떻게 다른지 알죠? 갑자기 안 좋은 추억이 떠오르려고 그래요.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트 농도를 구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 나머지 옮겨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 기본적인 식을 하나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27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279 1단계 뭐를 X, 뭐를 Y라고 두면 좋을까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8% 소금물과 13% 소금물을 섞어서 11% 소금물 500g을 만들었다. 이때 13%의 소금물은 몇 g을 섞었는가? 문제는 짧고 좋네요. 자, 유선 뭐를 X라고 두면, 뭐를 Y라고 두면 좋을까? 왜 웃냐 너? 아니 선생님 저 친구. 아픈 기억이 떠올랐다고. 이 친구, 나의 아픈 기억을 너는 알고 있는 거냐? 아 그게 아니라. 그래요, 알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자, X하고 Y를 뭐로 두면 좋을까? 몇 그램 섞었는데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뭐야? 13%의 어. 소금물을 몇 그램 섞었는데 그걸 바로 X라고 두는 거죠. 그래서 X라고 하는 걸 13% 소금물의 양. 자, 그럼 Y는 뭐라고 두면 좋을까? 얘랑 뭐랑 섞었어? 13% 소금물이랑 몇 %짜리? 500g의 소금 아닌데? 8%의 소금. 8%의 소금 8%짜리랑 13%짜리를 섞어서 11%짜리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결국 X는 13%짜리 소금물의 양, 그 다음에 Y는 8%짜리 소금물의 양을 Y라고 두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졸려요? 졸려요? 보고 있죠? 여러분 보고 있죠? 자, 그러면 1단계 이렇게 뒀으면 이제 말을 식으로 좀 바꿔봅시다. 얘랑 8%랑 13% 섞어서 11% 소금물 500g을 만들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애초에 Xg이랑 Yg이랑 두 개를 섞어서 얼마가 됐다는 얘기냐면은 요게 500g이 되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소금물의 양 가지고 식을 세운 거예요. 물의 양.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하나 쓸 것이야. 보통 소금물 문제에서는 소금의 양을 이용해서 식을 쓰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소금의 양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소금의 양이라는 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소금의 양,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소금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소금의 양은 소금물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이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이쪽에 이 분자에 있는 것만 남기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옆에 있는 거 소금물 소금물의 양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1. 100분의 1 그치? 이게 뒤집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3%짜리 소금물에 들어있었던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면 100분의 13? 그래요. 왜? 소금물의 농도가 13이고 곱하기 100분의 1이 있으니까 100분의 13 곱하기 X. X가 소금물의 양이잖아. 이게 바로 뭐냐면은 13%짜리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이게 소금의 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뭐랑 섞었냐면 이번에는 8%짜리 100분의 8 곱하기 Yg만큼 요만큼의 소금을 섞었어요. 섞었더니 이게 얼마가 됐냐면은 이번에는 100분의 11%짜리가 됐으니까 100분의 11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 몇 g이 되었대요? 500g이 되었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식이 되는 것이죠. 왜? 섞기 전에 각각에 있었던 소금의 양 두 개를 합한 게 섞고 나서
있는 소금의 양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세운 것이야. 그러면 요요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거는 뭐 더 이상 건드릴 필요 없죠. 그냥 x 플러스 y는 500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 갑자기 3단계가 됐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100을 곱해주면 좀 낫겠죠. 100을 좀 곱해주면 13x 플러스 8y는 짱 없어지고 나니까 5500이다. 엄청나군요. 자,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랑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3단계예요. 그럼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차피 x를 구하고 싶은가요? y를 맞춰주면 되겠죠. 얘랑 y 맞춰주려니까 첫 번째 거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요? 짠. 갑자기 y를 맞춰줄 거니까 그래요. 위에 거에다가 8배를 곱해주면 맞춰지겠네요. 그럼 8배를 곱하면 8x 플러스 8y는 4000. 500 곱하기 8 하면 4000이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 5x만 남고 이쪽에는 1500이 남겠네요. 자,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x 얼마? 5x가 1500이니까 x는 300. 훌륭해요. 자, x는 300. 그리고 여기다가 넣으면 y는 20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죠. 와. 와우.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였어요? x를 그대로 넣었죠. x니까 그럼 x가 300이다. 따라서 13% 소금물은 300g 섞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때요? 풀만함? 풀만하길 바래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소금의 양으로 꼭 둬야 된다. 라는 거. 소금의 양으로 식 세우는 거 뒷땅 많이 나오고 요걸 좀 연습을 해봐야 될 것이야. 이거.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섞기 전에 소금의 양은 섞은 후에 소금의 양이랑 같다라고 식을 세우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고 싶지? 조금 쉬었다 할까? 네. 그래요. 조금 쉬었다가 두 문제 더 하고 뒷장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호.
돌아와요 유선항해. 헐. 뭔 소린가. 자, 280번. 식품 A에는 단백질이 9%, 탄수화물이 30% 들어있고 식품 B에는 단백질이 8%, 탄수화물이 20% 들어있다. 두 식품에서 단백질을 43g, 탄수화물 130g 섭취하려고 할 때 섭취해야 할 식품 A, B의 양의 합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첫 단계 무엇을 X와 Y라고 둘 것인가? 그거를 A, B 섭취해야 할 식품 A, B. 그래요. X를 그러면 A의 양이라고 한 번 더 보죠. 그렇게 되면 Y를 아마도 B의 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요. 보자. 식을 한번 보면은 A에는 9%가 단백질, 탄수화물이 30%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A에는 단백질 9%, B에는 단백질이 8%가 들어있으니까 일단 단백질로 식을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단백질이라고 하는 양은 총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은 어떻게? A에 속해 있는 녀석 중에서 단백질은 몇 퍼센트? 9%라고 했죠. 그래서 100분의 9 곱하기 X. 이게 바로 뭐냐면 A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양이 될 것이야. 왜? A 양이 100g이라고 하면 그중에 9g이 단백질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농도 그리고 나누기 100 곱하기 뭐 소금물의 양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100분의 9X.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B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있죠. B는 단백질이 8% 들어있대요. 100분의 8 곱하기 Y. 한 개 이게 단백질의 총량이 돼야 되니까 단백질의 총량이 43g이어야 한다.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식은 뭘까요? 단백질로 식을 세웠으니까 아마도 탄수화물로 또 식을 하나 세워주면 되겠다. 탄수화물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100분의 좀 많이 들어있네요. 100분의 30 곱하기 X 더하기 100분의 20 곱하기 Y. 요게 얼마다? 130g이다. 자, 이렇게 식을 두 개를 세워주고 나서 이제 X랑 Y를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2단계가 중요한 거죠. 2단계가 중요하고 3단계 푸는 거는 쉽게 풀 수 있어. 소진,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얘에다가 뭘 곱하고 싶나요? 어서 빨리 그 숫자를 외쳐줘. 뭘 곱하면 좋을까요? 안 곱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곱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풀어보도록 하세요. 유선, 여기 첫 번째 식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좋을까요? 2. 두 번째 식도 그렇고. 아니 분모가 지금 100이 있어가지고 불편하지 않니? 저는 좀 불편한데? 100. 그래요. 100을 위에도 아래도 곱해주면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지잖아요. 1번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그러면은 9x 플러스 8y는 43이라고 하면 안 되고 4300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식 여기다가도 100을 곱해주면 30x 플러스 20y는 13000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감법을 쓰려고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 밑에 식에 공 하나씩 다 지워져 있어. 그래요. 훌륭한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뭐 그 최소 공배수 해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숫자가 커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바꿔요. 3x 플러스 2y는 1300이라고 어떻게 10으로 나눈 거지. 좌변 우변을. 그래도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3이나 4 곱해요. 그 다음에 얘랑 이제 맞춰주는 거죠. 맞춰주면 여기다가 또 이제 곱하기 3 정도 해주면 되겠네요. 양쪽에다 곱하기 3을 해주게 되면 그 식이 9x 플러스 6y는 3900 이렇게 될 거고요.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이제 연립을 시켜줍니다. 연립을 시켜서 빼주면 왼쪽에서 남는 거는 2y만 남겠고요.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주게 되면 그다음에 4300에 3900을 빼니까 40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y는 얼마? 200. y 200을 구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게 편하겠어요. y에다 200을 대입을 해주면 3x 플러스 400 한 게 1300이어야 되니까 3x 플러스 400이 1300이다. 그래? 그러면 3x는 900이네. 3x는 900이 되고요. x는 얼마? 300. 스파르타가 된 거죠. 300 봤냐 영화? 볼 수가 없구나. 볼 수가 없구나. 300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죠. 진짜요? 300이라는 영화 아니? 아니요. 그 스파르타 막 나와가지고 This is 스파르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우통 벗고 아저씨들 막 나오는 영화인데 있어요. 봤어요. 한 5년쯤 전, 5년 더 됐나? 하여튼 좀 옛날에 나온 영화긴 한데 자 x는 300, y는 200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4단계 물어보는 게 뭐야?
물어보는 게 A, B 양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결국 X랑 Y랑 두 개를 더해서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500g이요.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풀어요. 자, 마지막 281번 문제. 참 문제 한 문제가 아주 그냥 훌륭해요. 자, 281번을 보면 281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소금물 A와 B가 있다.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5%의 소금물이 되고 그 다음에 소금물 A를 200g, 소금물 B를 100g 섞으면 7% 소금물이 된다. 이때 소금물 B의 농도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마지막에 끝나는 문장에 이때 소금물 B의 농도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X랑 Y를 뭐로 두면 좋을까요? 농도 소금물 A, B 농도. 유선? 그래서 X하고 Y를 얘가 문제 끝난 게 소금물 B의 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아 그래 그러면 너 X는 그냥 헷갈리니까 소금물 A의 농도라고 하자. 그리고 너는 소금물 B의 농도라고 하자. 이렇게 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에 묻는 건 Y 값을 물어본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나와 있는 말을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소금물 A를 100g, 소금물 B를 200g 섞으면 5%의 소금물이 된다라는 거까지 해서 식을 어떻게 세워주면 되느냐? 아까 막 별표를 잔뜩 쳤었던 소금의 양을 가지고 식을 세워주는 거야. 소금의 양. 그러면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A를 100g, B를 200g 섞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얘가 100분의 X, 이게 농도죠. 거기다가 소금물 A는 몇 g? 100g. 100g 맞죠? 이렇게 섞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Y가 농도인데 여기다가 또 이 B라는 소금물은 200g 이렇게 섞었을 때 얘가 5% 소금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5% 소금 몇 g이 되는 걸까? 100g이랑 200g 섞었으니까 5% 소금물은 300g이 된다라고. 거기 300g 명시적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100g이랑 200g을 섞었다라고 했으니까 5% 소금물은 300g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것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 여기 보면 소금물 A가 100g, 소금물 B가 200g을 섞었으면 5% 소금물이 된다라는데 이게 생략이 되는 거. 5% 소금물 300g이 된다라는 내용이. 300g이라는 숫자가 생략되어 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5%는 그러면 이 부분은 100분의 5 곱하기 300 이렇게 우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둘이 소금의 양을 섞었을 때 마지막에 나온 소금의 양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식이고 두 번째 식은 소금물 A를 200g 그러면 100분의 X가 농도인데 요거를 200g 섞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농도가 100분의 Y인데 이번에는 얘를 100g 섞었다는군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7% 소금물이 됐대. 100분의 7 그리고 소금물의 양은 몇 g이냐? 200이랑 100이랑 섞었으니까 역시 여기도 300이 된다는 것이죠. 식 세우는 거 되나요? 이게 처음 봤을 때는 좀 뭔 소리야 싶을 수 있는데 결국 이걸 하긴 해야 돼. 이게 이제 1학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니까. 시험 때 엄청 많이 틀 거예요. 아니에요. 시험 전에 문제 엄청 많이 풀어볼 거예요. 풀 수 있을 때까지 풀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은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 100을 곱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얘랑 이렇게 계산을 바로 해버리니까 얘랑 이렇게 약분이 마구마구 된다 이거죠. 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2y는 15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랑 약분을 해서 얘랑 약분을 하고 얘랑 약분을 해서 식을 써보면 2x 플러스 y는 21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간법 쓰는 거야. 금방이죠. 금방인데 여기서 원하는 게 가급적이면 y 값을 최종적으로 물어보고 싶으니까 x를 맞춰주는 게 좋아요. x를 맞춰준다 하면 여기다 2배를 곱해서 2x 플러스 4y가 얼마다? 30이다. 이거 봐. 이렇게 막 세어이렇게 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2x는 없어지고 남는 건 3y고 여기가 9밖에 안 되니까 y는 3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y는 3. 자, 뭐 x값도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y값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풀고 4번에서 4단계에서 답을 뭐라고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했는데 소금물 B의 농도였잖아. 근데 숫자가 3이 띡 나왔잖아.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3%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농도니까. 농도였으니까. 그래? 그럼 넌 3%야. 이렇게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겠어요.
3이 나왔다고 300%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농도 300%짜리 소금물 따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소금물의 양보다도 소금의 양이 더 많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럼 소금이 안 녹아요? 소금이 안 녹는 게 아니라 물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니 소금 물은 100g인데 이 안에 소금이 300g이 들어있어야 300%가 되는 거잖아. 네. 이런 게 존재할 수가 있을 리가 있나. 여기 소금 물이니까 소금 더하기 물인데 소금 더하기 물은 100g인데 소금만 300g이야. 그럼 물이 마이너스 200g이냐? 그럴 순 없잖아. 그렇죠? 이런 소금물은 만들 수가 없어요. 농도 100%짜리 소금물도 만들 수가 없어요. 왜? 물이 0이라는 얘기가 되거든. 100분의 100이면 소금물인데 소금이랑 양이 똑같아? 그럼 물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농도 100%짜리 수용액은 만들 수가 없답니다. 99%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이론적으로는. 물 1g에다가 소금을 99g 녹일 수 있으면 99%짜리 소금물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뭐 소금이 그만큼 녹진 않아. 소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녹는 거다? 왜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소금이면 물에 되게 잘 녹잖아요. 야, 설탕이 훨씬 잘 녹아. 소금물은 물 100g에 한 30g 정도 녹으면 거의 다 녹은 거야. 한 20 몇 프로밖에 안 돼. 아무리 많이 녹여도. 포화 상태가 돼버리거든. 그런데 설탕은 물 100g에 100g보다 더 녹아. 100g보다 더 녹고 막 150g, 200g 막 녹아. 쫙 물에 들어가서 마셔보면 완전 달아. 설탕물.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잘 녹아요. 그렇다고 해도 걔도 100%가 될 수는 없어. 아까 얘기한 이유로 100%가 될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100g에다가 200g이 녹았다. 그러니까 물 100g에 설탕이 200g 녹았다. 그러면 설탕물은 300g, 총 300g 분에 200g이 설탕이니까 농도가 한 66.7% 정도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물 100g에 설탕이 100g 녹았다. 그러면 농도 50%야. 100% 아니고. 물 100g에다가 설탕을 100g 부어서 다 녹였다. 그럼 그건 50%짜리 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금 제가 한 얘기 알겠죠? 그래요. 아니, 농도에 대해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서.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활용 문제가 3페이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를 좀 풀고 그다음에 남은 것들은 어떻게? 설 연휴 끝날 때까지 숙제가 되겠죠? 이 페이지를 넘어가면 되겠어요. 지금 풀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단계 나눠서 풀다가 조금 더 이제 난 좀 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굳이 단계 구분 없이 그냥 쪼르르륵 풀어서 써주면 되겠죠. 선생님, 네, 영화 300은요 왜 19분이요? 영화 300 되게 잔인해요. 막 이렇게 막 목 잘리는 거 이런 것도 막 나와요. 목이 휙 날아가고 막 피도 쫙 나오고. 명량도 그렇게 되는데 왜 씹으세요? 명량이 그렇게 잔인했나? 네, 나도 보긴 했는데. 목 잘린 거 나오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거기는 남자들이 다 벗고 나와요. 300은 이렇게 팬티만 하나 딱 입고 나와요. 팬티만 하나 입고 이상하게 가죽끈 같은 거 이런 거 옷 하나 입고 그렇게 막 몸짱 아저씨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싸워. 근데 왜 명량 갑옷 입고 싸우잖아. 근데 왜 사냥한다고 엉피고 싸웠어요? 뭔 소리야? 그 300명만 데리고 왔잖아요. 결사되지. 결국 다 죽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 페르시아가 몇만 명을 끌고 왔는데 300명으로 어떻게 막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누구 때문에 죽다기잖아요. 아이 그건 뭐 영화에서 하는 얘기고 그 저거야. 정면으로 승부했어도 못 이겨. 자 그런 의미에 73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풀어보다가 식을 세우기가 좀 그래요 라고 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말해주세요. 어떤 두 자연수를요 네, X라고 나요? 자연수의 차. 그러니까 한 자연수를 x, 나머지를 y라고 두고 그럼 x 빼기 y는 24겠네. 아니면 뭐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이렇게 쓰든지. 자, 이제 주스를 그만 먹고 한번 펜을 들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X 빼기 Y. 야, 근데 올 겨울은 뭐 다 합해서 한 보름은 눈이 오는 것 같아. 좀 짱인 듯? 원래 이렇게 눈이 많이 오나? 아니요. 요즘 뭐 거의 뭐 일어나면 눈 오고 있고 그래. 쌤 와가지고 환영. 아, 그런가 봐요. 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그래 어디 우리 유선이가 잘 풀고 있나 한번 볼까? 잘 모르겠어요. 뭐를 x라고 둘까요? 작은 수를 물어봤으니까 작은 수를 x라고 두든지요. 써요. x 해놓고 땡땡 해놓고 작은 수. 그럼 y는 뭘까요? 큰 수로. 그거 쓰세요. y는 큰 수라고 쓰고요. 앞에서부터 두 자연수의 차이가 24래요. 그렇다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그게 24라는 거지. 식을 하나 써봐요. 아니 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가지고 y-x가 24예요. 오, 식을 하나 썼어. 좋아. 그 다음에 작은 수의 2배에서 큰 수를 빼면 마이너스 3이래. 작은 수가 x였어? 그러면 2 곱하기 x겠네. 2x에서 빼기 y를 하면 큰 수를 빼면 마이너스 3이래.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좋아요.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되겠죠. 안녕. 안녕. 잠깐 앉아 있어. 초콜릿도 좀 먹고. 아, 전화 밖에서 하고 오시고. 자, 그래요. 잘하고 있나요? 두 개를 더해버려요. 더해버려요. 더하니까 y하고 마이너스 y는 없어지고 x는 2x 마이너스 x에 대해서 x 하나 남겠네. 그렇죠? x는 우변에 얘는요. x니까요. 여기 어차피 더하니까 24랑 마이너스 3이랑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21. 24랑 마이너스 3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더했잖아. 네. 더했으면 24 더하기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야. 21. 2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작은 수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x값을 그대로 답이라고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쉽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 훌륭해요. 처음에 21 나왔니? 이 친구 왜 또 풀다가 또 이제 배그가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나? 네. 응? 이렇게 식을 세웠지? 네. 아주 잘 세웠어요. 잘 세웠으면 이제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겠지. 밑에다 써봐. 2y 마이너스 그럼 x는 여기에 마이너스 3. 눈이 돼요? 아니 밑에 줄에다가 2y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또 천말리 마이너스 3 이라고 식 세웠었죠 여기. 네. 그거 그대로 쓴 거야.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연립한다는 얘기는 밑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오, 이렇게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겠구만. 아니 이게 더해버리게 되면 여기는 x고 여기는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면 x가 없어지잖아. 네. 그리고 여기에서 2y랑 마이너스 y를 더하면 y만 하나 딱 남지. 좌변은 y가 되고요. 24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하면 어떻게 돼? 21. 그렇지. y가 21이라는 얘기야. 근데 y가 21인데 그 y가 작은 수야 큰 수야? 그걸 써놨어야지 앞에다가. 작은 수요. 너 그거 안 써놓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제 틀리고 피눈물 흘린다? 내가 꼭 써놔. 알았죠? 그래요. 어쨌든 21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풀면 돼요. 74번도 풀어보세요. 모든 걸 쏟아부었어. 응? 쓰레기 버리고 이렇게. 쓰레기. 그래요.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10y 플러스 x는 처음 수보다 45. 훌륭하게 아주 식을 잘 세웠군요. 자, 이제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보면 되겠죠. 자, 유선 74번 식은 세웠나요? 뭐를 x, 뭐를 y라고 뒀나요? 두 자리의 자연수면 숫자가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써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x라는 걸 10의 자리 숫자, y라는 걸 1의 자리 숫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얘가 두 자리 자연수면 뭐 그런 거잖아. 45 이런 게 두 자리 자연수잖아. 그러면 4가 10의 자리 숫자, 5가 1의 자리 숫자죠.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이렇게 두는 것이야. 그러면 일단 여기다 한번 써보는 거죠. x에서 땡땡해서 여기다 이렇게 적으니까 좋았잖아. 그래서 좋았다고 해줘. 자, x는 10의 자리 숫자, y는 1의 자리 숫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식을 가보는 거야.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의 3배와 같고 라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숫자가 x,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 값은 실제로는 10 곱하기 x 플러스 y가 된단 말이죠.
10x 플러스 y. 그게 원래의 수가 되는 것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플러스 y. 예를 들어서 24라는 숫자가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요게 이제 10의 자리 숫자, 요게 1의 자리 숫자가 될 것인데 얘의 실제 값이라고 하는 건 10의 자리 숫자 곱하기 10 더하기 1의 자리 숫자 이렇게로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도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뒀으면 원래 요 값이라고 하는 거는 10 곱하기 x 더하기 y 이게 원래 이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식이 이 자연수는 각자리 숫자의 합의 3배와 같다라는 걸 어떻게 써주냐. 10x 플러스 y 이게 원래의 숫자고 얘는 3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것이야. 원래 자리 숫자의 합의 3배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 모르겠어. 아 그래요. 자 74번 문제죠. 74번 문제. 아 진짜요? 74번인데? 아 지금요? 어. 아 왜? 진짜. 74번. 아니요 잘 썼는데 왜? x를 10의 자리 숫자. 아 뭐야? 아 그게 이거였어요? 그래. 괜히졌네. 그러니까 너 왜 지우나 했다. y를 1의 자리 숫자라고 해요.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식은 이게 되겠죠. 왜 그런지 알긴?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바꿨다라 그러면 이제 y가 10의 자리 숫자, x가 1의 자리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y 플러스 x라는 녀석은 원래 수 처음 수보다 45만큼 크다. 10x 플러스 y보다 45만큼 크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식을 세워주면 된다는 거죠. 요게 자리 바꾼 수, 이게 처음 수가 되는 그런 얘기. 요 앞에 왜 10 곱했고 여기 앞에는 왜 1을 곱했는지 알겠니? 얘가 10의 자리 숫자가 얘가 되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가 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10을 곱하고 1을 곱하고 그렇게 한 것이야. 그러면 10 곱하기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10x 플러스 y는 3x 플러스 3y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다 넘겨요. 다 넘기면 7x 마이너스 2y는 우변에 다 넘겼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빵!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남은 거예요? 네. 3x도 넘기고요. 3y도 넘겼어요. 그래서 7x 마이너스 2y가 됐죠.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요식에서는 요식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넘겨요. 다 넘겨. 넘기면 9y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45는 빵!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전부 다 9의 배수네. 개수들이 9로 한번 싹 나눠주지 뭐. 그러면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는 빵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이제 연립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7. 풀어주는데 뭐가 갑자기 7이죠. 뭐가 갑자기 럭키 세븐을 외치고 싶었던 거냐? 10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더해주면 2y랑 마이너스 2y가 없어져 버리잖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거는 7x랑 마이너스 2x랑 더하니까 5x.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5x 마이너스 10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x는 얼마예요? x는 마이너스 5. no 5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10을 빼니까 0이 됐잖아. 그럼 이만큼이 10이라는 얘기지. 5x가 10이면 x는 그렇지. x는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래서 x가 2예요. x가 2면 대입. 대입을 해요. 어디다 대입을 하는 게 제일 편할까? 대입이다. 여기다 대입할까? 아니지. 여기다 대입을 해요. 여기다가 x에다 2를 넣으면 그러면 14 빼기 2y가 0이어야 되니까 y는 얼마예요? 7이군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x는 2, y는 7이었으니까 10의 자리 숫자는 2고 1의 자리 숫자는 7이었다. 그럼 원래 이 숫자는 뭐라고 골라주면 되느냐? 27이었다 라고 이렇게 골라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요. 자, 또 75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오, 이런 문제 좋아. 왜 하필이면 영수증을 잘 관리해야죠. 그쵸? 근데 꼭 영수증이 필요하네. 영수증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이 정도 수면 몇개 샀는지 비닐. 자두의 개수를 x라고 두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 네. 이거는요. 응. 현무가요. 현모가 잘못했네. 과일을 그냥 세면 다 알지 않나?
이 친구가 갖고 오다가 어디다 갔다가 뭐 던져버렸나 봐. 자, 빨리 자두의 개수를 x라고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럼 y는 뭐를 y로 두면 좋을까요? 자두의 개수가 X. 네, 복숭아의 개수는 Y. 어우, 맞아요. 훌륭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화이팅. 두 개 다 맞았어요? 응, 다 맞았어요. 4번 2만 원. 2만 원이지? 네. 그래요. 그러면 자두의 개수가 x면 나머지는 뭐를 y로 두면 좋을까? 왠지 같이 이렇게 사라진 부분인 복숭아의 개수를 y라고 두면 좋지 않을까? 글씨 되게 쓰기 싫어하거든요. 부숭아. 자, 그럼 복숭아의 개수예요. 그러면 식을 하나를 이렇게 세워볼 수 있을 거예요. 얘랑 수량을 더해가지고 5까지 더했더니 18이 나왔다. 어떻게 식을 세워주면 좋을까요? x개, y개잖아. x 플러스 y 플러스 5가 18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워줄 수 있을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전체 산 개수가 18개라는 얘기잖아. 네. 그리고 자두가 x개, 복숭아가 y개라며. 네. 그럼 여기 빈칸에 x, y라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5 한 게 18이다 라고 식을 써주는 것이야. x 더하기 y 더하기 5. 5가 이 사과의 개수예요. 사과의 개수까지 다 더했더니 그건 총 개수는 일단 18개다 라고 식을 하나 써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자두는 하나당 200원이래요. 그러면 자두에 들어간 돈은 200 곱하기 x가 되겠지. x개 샀으니까. 그렇죠? 200x 더하기 800y 더하기 7,500 한 개 11,900원이다. 이렇게 오. 식을 세워줄 수 있을 겁니다. 800y. 왜? y개를 샀는데 그거 개당 800원씩이거든, 복숭아는. 야이도 더해요. 그렇지. 거기다가 여기다가 더하기 7,500까지 하면 그 가격이 얼마라는 거냐? 11,900원. 토탈리 11,900원이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세우고 이제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x랑 y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원하는 건 x만 구해주면 되겠죠. 자, 뭐를 x라고 넣었어요? 뭐또 해야 너죠, 너. 네. 더 헬 왓. 내가 풀릴 때 누군가 봐. 얘가 한탄하고 있대요. 그래서 내 짐은 너희 2배가 되는 걸. 얘가 x로 두고 y로 뒀을 때 y에서 1 빼면 얘 2배가 이거다라는. 아니, 빼면 이쪽으로 가야지. 빼가지고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빼서 너한테 실는 거잖아. 아, 그러면 이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y에서 하나 빼고 x에다 하나 더한 거, 네. 그거 차이가 이렇게 2배가 된다. 정답은- 그런 얘기 아닌가? 구했어. 아, 왜 식을 그럼 그냥 이렇게 아니지. 여기 괄호가 있잖아. 괄호가 있으니까. 그냥 풀었어요. 갑자기? 갑자기 어떻게 10개가 탁 튀어나왔죠? 제가요. 여기다 식을 적어놨는데 지웠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그럼 다시 한번 불러봐요. 네. 불러봐요, 식을. 그래서 유선 아까 그 가감법으로 한번 풀어보셨나요?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가감법으로 풀죠? 일단 식이 어떻게 되는데? 뭐가 x요? 자두의 개수, 그럼 y는 뭐예요? 복숭아의 개수, 그럼 여기다 x, 여기다 y다 써. x, 훌륭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뭐가 나오겠어요? x 플러스 y는 13. 13, x 플러스 y는 13. 그 다음에 여기 가격은 800y, 여기는 200x 이렇게 되겠죠. 800 플러스 200y. 이렇게 플러스 해야 뭔 돼요. 소리야? 여기는 200x잖아. 자두 개당 200원인데 x개니까 200x. 200x. 두 개를 더하니까 그 가격이 1000. 11,900원에서 7,500원 빼면 얼마냐? 4,400원이네. 네. 는 4,400.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공을 지우개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 그렇지. 공을 마구마구 좀 같은 개수씩 좀 지워줘요. 그럼 2개 지어야지. 그래요. 두 개씩 지우고 다시 써보면 8y 플러스 2x는 44
훌륭해요. 그 다음 위에 x 플러스 y가 13이라는 게 있죠. x하고 y 잘 봐줘요. 2를 곱해서 이걸 안 쓰는데 밑에 식 하나 더 쓰든지 2x 플러스 2y는 26이라고. 독소리 아주 경쾌하네요. 까톡 까톡 까톡. 26 음흠. 여기도 곱해요? 아니 거기는 이미 8y 플러스 2x라고 돼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이제 빼주면 되겠네. 44 빼기는 x 어디 갔어? 없어지고 그럼 여기 맨 처음에 0이라고 써요. y는 뭐 0은 안 써줘도 돼 굳이. 그러면 6y는 6y일까? 어디서 어디를 뺐는데? 아래 거에서 위를 뺀 거야? 마이너스 6y 여기에서 아래를 뺄 거면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6y는 26에서 44를 빼면 마이너스 22 what? 26에서 44를 뺐는데 마이너스 18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이너스 6y가 마이너스 18이래. 그럼 y는 얼마? 3 그래요. y가 3이래요. y가 3이면 x는 몇 개? 물어보는 건 자두개수니까. 아까 이거 x 플러스 y가 13이라며. 그렇지. 내가 본 게 맞았네. 그렇지. 식 세워서 풀면 그렇게 돼요. 42분 됐어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많이 됐지? 그래요. 이 문제만 빨리 마무리하고. 여러분 남은 거 숙제 알았죠? 어디까지라고요? 32페이지까지. 전부 활용 문제예요. 1페이지까지요? 여기까지 32까지 91번까지예요. 에이, 잘못되는 건 아니겠죠?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다 활용 문제예요. 야, 나 잠깐 허리야. 일요일까지 무려 6일이나 남음. 그래요. 네, 과학은요? 과학은요? 목요일 나와요. 보충이요? 다음 시간이 일요일이 되는 거야. 다음 시간 일요일이 되는 거고 설 연휴는 좀 화수목금 서른 더 쉬어요? 그렇죠. 화수목금토 동안에 저거 풀어오라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일요일 날 풀수 수업 있어요. 있고 안 해오기만 해봐. 꼭 풀고 오겠습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 과학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요일 날 수학해요. 그럼 과학은 수학하고요. 과학은요. 금토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금토 하고 나서 일요일도 과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금토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인가 뭐 이게 3월 1일 날도 해요. 그렇게까지 하면 대충 맞겠더라고. 3일절에도 그렇죠. 3일절에도 우리는 과학으로. 그래요. 축하드려. 사람들이 저희 축하드려요. 생일에 페이지를 달아줘요. 알았어요. 그래요. 영광스럽네요. 자 거기까지. 유선 그 마지막 문제 답 얼마 나왔니? 네? 몇 개 나왔니? 9개요. 슬퍼요. 답이 10개 나와야 맞는데 좀 슬프네요. 슬프네요. 그렇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 숙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테스트 볼 거니까 공부도 좀 해오세요. 알겠죠? 네. 그 부분은 이제 각자에게 맡깁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까지.